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3월 9일 날 치렀던 ITQ 한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와 정답 파일은 블로그에 들어가면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그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A형, B형, C형 문제집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 주시면 돼요. 오늘 김쌤하고는 같이 3월 9일 날 봤던 한글 A형을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용지 설정이죠. 그래서 용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눌러야 돼요? F7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F7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용지 설정 화면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화면이 나타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 종류가 A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용지 여백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이 다 얼마로 바뀌어야 되냐면 10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10으로 다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전부 다 10으로 바꿔주시고요. 왼쪽하고 오른쪽은 얼마로 바꿔야 된다? 11, 11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 여기 용지 여백이에요. 그래서 이 용지 여백을 꼭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왼쪽, 오른쪽 뭐를 눌러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F7이라고 하는 단축키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저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를 꼭 해주셔야 되냐면 문제 번호를 입력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꼭 반드시 문제 번호를 꼭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저장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때는 우리가 이 파일에 들어가서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해주시고 요 문서에 있는 어디 폴더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ITQ 폴더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나서 이쪽에 나와 있는 이 파일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8자리예요. 수험번호가 아직까지 지금 4월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수험번호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수험번호 8자리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띄어쓰기 없이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폴더에다가요? 문서 ITQ 폴더에다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부분에는 계속해서 이 이름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 번호를 입력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나는 1번 문제를 못 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점 하고 엔터를 5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문단번호 모양이 안 나오면 5번을 띄었는지 4칸을 띄었는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 보기라는 메뉴에 가셔서 여기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요 보기를 눌러주셔서 요 문단보호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요 문단보호라든가 요 그림이라든가 요 교정보호는 체크가 되어 있는지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엔터가 눌러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쪽에 보면 여기가 바탕글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바탕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여기 보면 본문으로 되어 있거나 다른 걸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 문제가 나오는 요 본문이라고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벌써 모양이 여기 보면은 안으로 들어가져 있잖아요.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뭐 개호 8번으로 눌렀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반드시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 바탕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요 내용을 입력을 하고요. 요 내용을 그래서 영문을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서 끝까지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입력하시고 여기에서 한번 엔터 눌러 주시고 영문과 한글을 입력을 해야 되는 곳에서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빈 공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나중에 요 문단 아래 간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 사이가 벌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엔터를 2번을 눌러서 여기가 빈줄이 삽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요. 요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 한 번만 누르고 바로 한글을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이 입력한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요 조건대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뭐다? F6입니다.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F6이에요. 그래서 F6을 눌러주시고 나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스타일 이름을 입력을 하라고 나오죠. 요 메타버스로. 그래서 스타일을 추가를 할 때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타일 이름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세요. M, E, T, A, V, E, R, 그 다음 S, E. 이렇게 스타일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문단번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요거를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요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 문단 모양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뭐로 바꾸라고 했냐면 왼쪽 여백이 얼마예요? 15.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은 얼마로 바꿔야 되냐면 10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여백과 문단 아래 간격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첫 줄 들여쓰기와 내어쓰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백이 나올 수도 있고 요 첫 줄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 모양 있죠. 요 글자 모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하고 한글과 영문의 글꼴을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크기는 이미 10으로 되어 있고요. 장평이 95다. 자간이 5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놔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평과 뭐를요? 자간을 바꿔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를 한글은 도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언어를 한글로 바꿔주시고 글씨체를 뭐로 바꿔주신다? 도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한글, 도둠, 장평 95, 자간 95로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영문은 굴림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글 대신 뭐로 바꿔서 영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장평과 자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나서는 이 추가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스타일이 새롭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에 SH 있는 여기 밑에도 SH 있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 문단 아래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1번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여기 가서 여기 저장이라는 버튼 요 디스켓 그림 있죠? 요거를 눌러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걸 눌러도 되고 아니면 파일에 가서 요 저장하기를 눌러주셔도 되고 그래서 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 꼭 저장을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2번을 하기 위해서는 또 1번과 2번 사이에서도 5번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2번 점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표하고 차트가 나옵니다. 표하고 차트. 이라고 하는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요 번호 밑에다가 커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요 출력에 보이는 요 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요 표는 지금 몇 칸에 몇 줄일까요?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에요. 그죠? 여섯 칸의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입니다. 그죠? 여섯 칸에 여러분들이 몇 줄로 만들어야 돼요? 5줄이에요. 그래서 표를 만드실 때는 줄과 칸수를 정확하게 세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2라고 하는 거 밑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입력에 가서 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줄 개수, 칸 개수라고 나오죠. 아까 칸은 몇 칸이다? 6칸이었어요. 줄은 5줄이었습니다. 이렇게 5줄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어디에 요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줄은 5줄, 칸은 6칸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표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딱 맞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표가 만들어지시면은 전체 범위를 한꺼번에 지정하실 건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정해도 되지만 우리가 뭐를 눌러서 F5를 3번을 눌러주는 거예요. F5를 몇 번을 눌러준다? 3번입니다. F5를 3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커서가 위치에 상관없이
표 전체의 범위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로 한 번, 2번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내용은 저희 맨 나중에 쓸 겁니다. 표 전체, 표의 캡션 표라고 표 안에 들어가는 이 표 안에 있는 글씨랑 또 위에 있는 요 캡션, 요게 캡션이에요. 요 부분. 요 캡션은 도둠의 10으로 바꿔주고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이래요. 그래서 먼저 도둠으로 바꿔요. 이렇게 가서 맨 위에 모든 글꼴로 눌러서 글씨체를 뭐로 바꿔줘요? 도둠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씨체가 좀 많이 있어서 여기 도둠으로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기 13.4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요 끝까지는 다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만 따로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가 다 이렇게 정렬이 다 됐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럼 1번과 2번이 다 됐는데 캡션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아직 넣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캡션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캡션을 넣기 위해서는 커서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커서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이쪽에 메뉴에 보면은 얘는 표 디자인 이 옆에 있는 게 표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쪽 끝부분에 캡션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어디 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위.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 1이라고 하는 게 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내용을 먼저 써주셔야 되겠죠.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전망이라고 내용을 적어주시고 단위 땡땡 10억 달러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요. 도둠의 1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도둠 얘도 뭐로 바꿔준다? 도둠으로 바꿔주고 10이고 오른쪽 정렬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러면 1, 2번이 다 된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1, 2번이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셀 배경색을 노랑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이 셀 배경색은 다 칠해져 있는 게 아니죠. 맨 끝과 맨 아랫줄은 빠져 있어요. 그럼 이 부분만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맨 아래하고 맨 아랫줄하고 맨 끝에만 빼고 우리가 이 색깔 칠해주는 단축키는 뭐죠? 그렇죠. 색깔은 뭐예요? 단축키가 C입니다. C를 눌러주셔야 돼요.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면색에 3개 들어가서 면색을 무슨 색깔로 바꿔준다? 요 노랑. 요 아래에 있는 요 색깔이 표준색이니까 여기에서 요 색깔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색을 노랑으로 설정을 눌러주시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대각선도 X로 들어가 있고 테두리를 넣어주기 위해서 먼저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다? L이죠. L. 기억하시죠? 선 모양 색깔 바꿔주는 거는 C. 이렇게 테두리를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다? L.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L을 눌러주시고 요 이중실선의 요 바깥쪽 눌러주시면은 전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랫줄 여기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다시 범위 지정하셔서 L 한 번에 다 못해요. 그죠? 이중 테두리 여기 아래쪽 눌러주시고 또 이 부분을 바꿔서 다시 L 눌러주신 다음에 또 이중실선 눌러주시고 어디에요? 이번에는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마지막 여기 칸에는 지금 X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테두리. 요 대각선도 테두리예요. L에 들어가시면 요 대각선이라고 나와 있는 요 탭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대각선 양쪽 이렇게 양쪽 대각선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각선 모양이 바뀝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글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빈칸에 뭐를 구하라는 거? 합계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빼고는 다 했어요. 그죠? 이렇게 다 해놓고 나면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맨 나중에 뭐만 해주시면 돼요? 저기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다 입력을 하셨으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계산은 지금
합계를 계산하라고 하는 건데요. 요 세 칸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밑에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자 하는 수와 답이 나오는 곳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블록 계산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를 눌러준다? 블록 합계. 평균이 나오면 평균을 눌러주시고 합계가 나오면 합계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표에 관련된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만든 표를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들어야 돼요? 차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차트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 여기 표 안에 있는 글씨가 오타가 있거나 그러면 차트의 길이 모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에 입력한 내용이 제대로 잘 입력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가상현실, 증강현실, VR, AR 내용만 이용하라 그랬죠. 그 부분이 바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주고 입력에 가면은 요 차트라고 하는 게 있죠. 차트 중에서도 지금 차트 종류가 뭐예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요 묶음, 세로, 막대형 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요쪽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요 차트 디자인이 있고 차트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에 가면은 요 끝부분에 요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면 차트가 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이렇게 표 아래로 내려가게끔 해주신 다음에 요 차트의 크기를 옆으로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 크기를 늘려주시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차트 1번과 2번이 다 만들어졌고 이제 2번에서 어떤 문제를 풀라 그랬어요. 2번에서 요 제목, 요 차트 제목이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구예요? 얘가 차트 제목이죠. 요거를 굴림, 진하게, 12, 속성, 채우기, 하향, 테두리,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차트 제목을 바꾸기 위해서는 요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제목 편집이라고 나와요.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차트 제목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제목은 지금 뭐라고 써주셔야 되냐 하면 우리가 차트 제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 제목은 글로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글로벌 메타버스 그 다음에 시장 전망이라고 적어주시면은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글꼴을 아직 안 바꿨는데 글꼴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면 글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목 편집에서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은 글씨체를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굴림. 요 한글에 들어가서 요 기억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 기억으로 갑니다. 굴림. 얘도 뭐다? 기억이다.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진하게 크기는 얼마예요? 12 그리고 12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글로벌 여기 보면은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글씨체는 한글 글꼴 영문 글꼴 다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하게 크기 얼마예요? 12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차트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또 하셔야 되는 게 뭐를 하셔야 되냐면 속성에 들어가서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차트 제목 속성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 화면이 떠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채우기예요. 이 채우기 색깔을 뭘로 해줘라? 하양. 하양.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단색의 요그 흰색이라고 여기 뜨죠. 그 다음에 선에서는 요 테두리라고 하는 걸 단색으로 눌러주시면 되고 세 개의 테두리는 지금 무슨 색깔로 바꿔요? 검정으로 이렇게 테두리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뭐 있어요? 그림자. 요 그림자에 들어가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 부분이에요. 그죠? 요 부분이 대각선 오른쪽 아래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변경이 잘 됐어요. 변경됐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제목까지는 다 됐고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은 굴림의 보통 10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굴림 보통 10. 그런데 제목 위에 글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쪽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여기 결과에 보면은 여기 단위 10억 달러라고 하는 게 이 글씨가 또 있잖아요. 이것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세로축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로축 제목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추가를 또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면은 구성 추가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요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구성 추가. 요게 축 제목. 그래서 지금 세로축이죠. 세로축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축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제목 편집.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제목을 써주는 거예요. 가로 열고 단위 땡땡 10억 뭐다 달러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굴림의 보통의 1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굴림, 영문도 굴림. 보통이라고 하는 건 진하게를 안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왔지만 얘가 글씨가 지금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바로 가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축 제목 속성에 들어가서 요 방향 있죠? 요 방향, 요 글상자의 요 방향을 뭐로 바꿔야 된다? 얘를 세로 방향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쪽에 와서 요 글상자의 방향을, 글자 방향을 뭐로 바꿔준다? 세로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글씨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 지금 세로가 아니라 가로죠. 다시 초록색 여기 들어가서요. 세로가 아니라 가로예요. 요 가로로 바꿔야 되겠죠? 네, 가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얘가 이제 굴림의 10으로 변경이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굴림의 10으로 바뀐 것 같은데 글씨체가 변경이 됐나요? 다시 한번 글씨체가 변경이 됐는지 한번 봐볼게요. 굴림으로 안 됐죠? 아까 분명히 제가 눌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여기 글꼴 바꿔주는 이쪽 부분에 여기 보면 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눌러주셔서 요거를 눌러서 요 한 컷 입력기로 바꿔주세요. 요거 한 컷 입력기로. 요거를 꼭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요게 한 컴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얘가 뭘로 되어 있으면 안 되냐면 요 한국어 요거로 되어 있으시면 안 돼요. 요거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 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얘를 뭘로 바꿔준다? 굴림. 그리고 다시 가서 얘도 굴림. 그럼 설정 눌러주면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게 굴림체예요. 그래서 꼭 좀 이거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글씨체만 빨리 바꿔볼게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얘 뭘로 바꿔준다? 굴림. 얘도 뭐다? 굴림이다. 이렇게 바꿔주고, 이 부분도 다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뭐로 바꿔주면 돼요? 굴림. 얘도 뭐다?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군데를 다 굴림에 보통 10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 연도가 있는 부분도 이것도 글씨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 전부 다 따로따로 다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굴림으로 바꿨죠. 그런데 이쪽은 테두리가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테두리를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 법내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테두리 있죠? 여기 선에 가서 요 선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선만 나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하고 본인이 만든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거에는 눈금선이 여기가 있어요.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성 추가에 들어가서 빼주시면 돼요. 여기 구성 추가에 들어가서 눈금선을 없앤다. 그럼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값이 지금 0부터 500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0, 200, 400, 600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눈금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다 클릭을 해놓고 요 축속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요 최대값이 나와 있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얼마? 600원. 그리고 주 단위가 얼마씩 커졌냐면 200씩 커졌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 최소값은 0이다. 최대값은 600이다. 주 단위는 얼마다? 200이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눈금선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눈금선을 나오게 하는 거는 이쪽에 보면 눈금선이 지금 바깥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보조를 190점, 99점, 2, 1 이 정도로 이렇게 약간 숫자를 조금 차이가 나게끔 바꿔주신 다음에 보조 눈금을 바깥쪽으로 넣어줘요. 보조 눈금, 주 눈금도 바깥쪽, 보조 눈금도 바깥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선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 제목도 제가 봤을 때는 굴림이 아닌 것 같아요. 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굴림. 글씨체가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우리 어디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부분이 좀 확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는,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있던 이 부분 있죠? 얘가 뭐로, 어떤 입력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뀌어져 있어야지만 차트 안에 글꼴들이 제대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요거 잘 안 될 경우에는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여기에 있는 요 눈금선이 요거 나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여기에 여기 선택을 해서 축 속성에 들어가서 어디 부분을, 여기 나와 있는 요 주단위, 요 부분에 주단위와 보조단위의 간격을 되게 미세하게 차이가 나게 하고 눈금선을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을 바깥쪽으로 갖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선이 나타납니다. 선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만약 선이 없다 라고 하면, 문제에 선이 안 나와 있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눈금선을 없음으로 빼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 두 개를 없음으로 빼주게 되면은 눈금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눈금선이 나와 있으면 네, 해주셔야 되죠. 아까처럼 눈금선을 나오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축 속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바깥쪽으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표하고 차트가 다 만들어졌으면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이곳에다 클릭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쪽이죠?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3점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식이 문제가 나옵니다.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수식을 보고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수식을 만들 때는 3점하고 엔터 눌렀고 여기다 가로 1번까지 적어주시고 띄어쓰기 한 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에 가면은 여기 수식이라는 거 나오죠? 요 수식 그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창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수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수식을 한번 보고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먼저 대문자가 K잖아요. K는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문자 K는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K 다음에는 분수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이 분수를 눌러주세요. 더 분수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요번에 3월달 A형에 나와 있는 수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네요. 그죠? A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가로 열고 1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예요? R. 키보드에 있는 거는 다 키보드에 있는 걸로 입력하시면 돼요. 또 가로 열어주고 또 뭐예요? 또 가로가 또 있습니다. 1 플러스 R 가로 닫고. 근데 여기 위에서 이 부분이 위첨자가 나와 있죠? 이 첫 번째 있는 거 눌러서 이 위첨자를 눌러주신 다음에 N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올 때는 무슨 키를 눌러주냐면 탭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탭을 눌러서 이동하신 다음에 R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1번은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 닫고 나갈 때는 여기 문 닫는 거 있죠? 넣기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타나 있죠? 네, 요거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이렇게 조금 하신 다음에 가로 열고 1을 적어 주신 다음에 한 칸 띄어쓰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번을 만들기 위해서도 수식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번에 이쪽에다 놓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주셔서 적분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적분기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다 할까요? 요 적분기호가 요거죠? 네, 요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좀 하고 문제를 풀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 주시게 되면 적분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 적분기호는 요거예요. 요거 눌러서 요 첫 번째 거를 눌러 주시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를 요 A를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 탭을 눌러 주시고 B 그리고 다시 탭을 눌러 주셔서 X, F
가로 열고 x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dx는 이거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분수죠. 여기는 분수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1. 그리고 탭을 눌러서 내려가 주시고 b-a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적분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눌러줘서 요 첫 번째 거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있는 게 요 내용입니다. A 요 적분과 여기 사이 이동할 때는 요 네모 이동할 때는 탭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현재 커서가 있는 곳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탭 눌러주시고 xd x는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분수 그리고 뭐예요? 여기 위에 a 플러스 b 입력해야 되겠죠? a 플러스 b 그런 다음에 뭐 눌러주시면 돼요? 탭을 눌러서 2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3월달 A형에 있는 수식 문제는 굉장히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면은 엔터를 눌러서 또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엔터를 눌러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됐으면 꼭 뭐 눌러야 된다 그랬어요? 저장. 요 저장 버튼을 꼭 눌러놔 주십시오. 이제 4번에 있는 요 도형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요 도형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다 그랬죠.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도형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쪽 부분은 요게 뭐예요? 반원이에요. 요게 반원이고 요거는 둥근 모양. 이쪽 둥근 모양이죠? 여기도 둥근 모양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둥근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이퍼링크가 들어가는 거는 지금 누구에 들어가요? 그림에 들어가요.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이퍼링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문제를 받으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고 내가 나중에 꼭 요 하이퍼링크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시험지에다가 별표 달아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요걸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맨 바닥에 있는 것부터 만들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이즈가 다 나와요. 그죠? 맨 바닥에 있는 도형은 여기 보면은 크기가 130에 145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4번이라고 하는 걸 적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여기 입력에 요 도형의 사각형 크기가 있으니까 대강 그려 주셔도 돼요. 이렇게 대강 그려 주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너비, 높이 나오죠?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130, 그 다음에 뭐다? 145다. 요 크기 고정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크기 고정을 하게 되면 내가 마우스로 잘못 격자점을 조절을 해서 크기가 변하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에 들어가서 무슨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이에요.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기본, 선, 채우기 요 순서대로 들어가면 돼요. 1번, 2번, 3번. 기본에서는 크게 바꾼다. 2번에서는 둥근이냐, 반원이냐. 채우기에서는 색상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색깔을 제가 이렇게 이런 색깔로 바꿔볼 거예요. 설정 눌러주면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4번호 아래쪽에, 그 다음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 도형이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누구 만들어야 돼요? 요 글상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글상자. 그래서 얘는 문제에 보면은 글상자의 크기가 얼마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글상자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글상자는 요겁니다. 요 입력에 있는 요 글상자. 요게 가로, 얘가 세로. 그쵸? 그래서 요 가로 글상자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요 안에서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이 안 돼요. 요 가장자리를 한번 선택을 하고 이렇게 격자점 모양이 나왔을 때 그때 뭐를 하면 돼요? 더블 클릭. 그러셔서 또 아까 어떻게 순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기본, 선, 채우기라 그랬죠? 그럼 기본에 먼저 가는 거예요. 가서 사이즈를 바꿔준다. 크기가 115에 얼마예요? 17. 이렇게 해서 크기 고정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로? 반원으로 바꿔야 돼요. 선에 들어가서 뭐로 바꿔준다? 반원입니다. 그리고 채우기는 면색을 여기 뭘로 하라 그랬냐면 파랑으로 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면색은 파랑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랑으로 바꿔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바꿔주셔야 됩니다. 설정 눌러주시고 글씨를 이제 써야 돼요. 그래서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로 또 바꾸래요. 궁서, 글씨체를 뭐로 바꿔라? 궁서로 바꿔줘라. 궁서. 그다음 크기는 얼마예요? 22예요. 22. 그리고 나서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 요 하얀 색깔. 그리고 수직, 수평 다 뭐예요? 가운데 정렬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글씨를 입력을 할 때는 바깥쪽에 클릭했다가 안쪽에다 클릭을 해서 글씨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 버스, 기업, 주력, 사업, 분야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가 잘 맞게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요 분홍색, 요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110에 50이죠. 그래서 사각형에 바로 그리지 마시고요. 옆에 이렇게 걸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더블 클릭을 해서 일단 기본에 가서 크기부터 바꾸는 거예요. 110에 얼마다? 50. 크기 고정에 체크하시고요. 선은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직각되어 있죠.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상을 또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그때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실제 시험지는 컬러 프린터가 아니기 때문에 색상이 이런 색깔들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은 지금 보면은 문서의 ITQ 로고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이렇게 바깥쪽을 한번 클릭하고요. 요 입력에 가면 그림이 나오죠. 그림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면 경로가 있다? 요 경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문서. 여기 우리가 어디 폴더에 저장했어요? ITQ. 여기 들어가면 요 픽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 주식회사라고 나와 있는 로고 몇 번?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림을 넣을 때 글자처럼 취급으로 되어 있으면 불편합니다. 이거 뭐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마우스 크기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요거로 되어 있게끔 선택해 주시고 열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죠. 직접 여기다 그리면 안 되고요. 바깥쪽에다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림이 일부가 보이고 일부는 그림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사이즈가 나와요. 40에 30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40에.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는 풀 수가 없겠죠. 40에 30으로 해주시고 아까 보니까 그림이 요 도형 뒤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이 맨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걸 눌러주셔야 되냐면 그림이 맨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요거를 눌러줘야 돼요. 글 앞으로 라고 나와 있는 거 요 세 번째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림 탭에 들어가서 요 회색 쪽 요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럴 때 갖다가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요구에서 별표 해놓으세요 라고 했었죠? 왜? 우리가 나중에 하이퍼링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 글맵시 넣어야 되겠죠? 빈 곳에 클릭하고 입력에 가서 요 글맵시 요 가나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여기다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내용을 써주십니다. 그래서 요 글맵시 모양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지금 요 글맵시 모양이 보면 요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여기 가서 그렇게 생긴 모양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에 있나요? 요 모양이 육각형인가요? 육각형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 모양을 지금 보면은 요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육각형 모양처럼 생겼고 글꼴은 지금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도듬. 여기 육각형이라고 써 있잖아요. 육각형. 도듬의 빨강이라 그랬습니다. 도듬으로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 넘어가서 요 글씨체는 뭐로 바꿔준다? 도듬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으로 올리면 도듬이 보여요. 그래서 육각형의 도듬.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요 글맵시가 요 맨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갖다 놓으면 글씨가 또 이렇게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요. 크기 먼저 바꿔요. 크기 얼마? 50에 35. 그리고 크기 고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얘도 아까 글씨가 뒤로 가 있었잖아요. 얘도 그림과 마찬가지로 얘도 어디를 눌러줘야 된다? 글 앞으로. 이걸 꼭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면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글자 색깔이 빨강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돋으면 빨강이라고 나와 있죠. 네,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양이 맞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요 1, 2, 3이라고 나와 있는 도형 아래쪽에 있는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우리가 여기 사각형에 이쪽에다가 대각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해서 똑같아요. 크기 11에 15 기본 11에 15 크기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선이 기본 선 채우기라 그랬잖아요. 선에 가면 얘가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채우기 색깔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던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양 나오면 위치를 이렇게 보고 갖다 넣어주세요. 여기 또 앞에 번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만 떨어뜨리게 해놔주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하실 때는 마우스가 이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는 요 아래쪽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눌러줘야 이 위아래 간격 조절하기가 좋겠죠. 이렇게 복사하고 지금 색상을 변경한다. 지금 안 바꾸면 색깔을 잘 안 바꾸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색깔을 여러분들이 중복되지 않았던 색깔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있는 위에 있는 요거를 또 그려야 되겠죠? 사각형 그려주셔서 더블 클릭. 크기가 얘는 얼마요? 10에 13입니다. 기본에 가서 10에 13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직각이에요. 선은 직각. 채우기를 그 대신 여기는 뭘로 하라 그랬냐면 하향으로 하라 그랬어요. 면색을 뭐로 바꿔야 된다? 하향. 그리고 글씨 굴림의 20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고 가운데 정렬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얘는 사각형이지 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글씨를 넣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요 글자 넣기라고 나와 있는 요 메뉴 보이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를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눌러 주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거려요. 그럴 때 굴림에 뭐로 바꿔주신다? 2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도 당연히 뭐로 바꿔야 돼요? 가운데. 글씨는 쓰지 말고 위치만 보시고 이렇게 옮겨놔 주세요. 살짝 모양이 겹치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래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 2, 3 적어주시면은 모양이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요 확장,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개는 글상자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사이즈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상자로 놓고 요 도형에 맞춰서 이렇게 당겨서 만들어 주세요. 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가장자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격자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더블 클릭하셔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선 종류를 바꾸라 그랬어요. 선 종류, 요 선 사이즈는 안 나와 있으니까 기본은 안 가고 선에 가서 선 종류를 파선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선 종류를 뭐로 바꿔라? 요 파선으로. 요 파선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라 그랬어요? 면색이, 요 채우기 없대요. 색 채우기 없음. 그래서 요 바닥의 색깔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듬의 18. 도듬의 18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완성이 된 거예요. 그대로 얘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써주세요. 확장 현실,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써주시고, 또 밑에 칸에 들어가서 디지털 자산 제작 및 개발 써주시면 되겠죠. 또 밑에도 가서 가상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이라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완성은 우선 일단은 됐습니다. 그죠? 완성은 됐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걸 아직 안 했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저장 버튼을 좀 눌러 주시고요.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 또 다음 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다음 장을 할 때는 여러분들 번호가 없다라는 거 아시죠? 여기는 번호를 안 쓰는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내용을 쭉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입력을 할 때
빈줄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요 제목과 본문 사이. 본문과 또 여기 문단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 문단 번호하고 표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표 아래에 요 발시명의가 들어가는 요 부분들은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빈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 네 군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바꿀 때 여기 나와 있는 견인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한자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 한자 바꿔주는 거 어떻게 바꿔요? 범위를 지정하고 무슨 키를 눌러서 한자 키 눌러서 여기 한글이 먼저 나오고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는 요 유형으로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특수문자는 어떻게 들어가요? 특수문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컨트롤 키하고 뭐를 눌러준다? F10 눌러서 특수문자 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 먼저 요것만 우리가 입력을 좀 하셔야 되니까 입력을 한 후에 다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 빈줄, 그 다음에 여기 문단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띄어쓰기 2번, 그죠? 이런 게 되어 있으셔야 되고, 또 본문과 또 우리가 문단 번호가 들어가는 곳에도 빈줄, 그죠? 또 여기도 빈줄이 들어갔죠? 그럼 여기 밑에는 지금 표를 작성을 안 했어요. 표를, 요 아래에 있는 요 표를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를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요런 특수 문자는 우리가 컨트롤 F10 눌러서 들어간다라는 거 아시죠? 그럼 먼저 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는 몇 칸에 몇 줄일까요, 여러분들? 요 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그죠? 네 칸에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이 됩니다. 네 칸에 여섯 줄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입력의 표에 들어가서 네 칸에 몇 줄이다? 여섯 줄. 그죠? 요 표에 가서 네 칸에 여섯 줄에 글자처럼 취급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여기가 우리가 여기다 놓고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만들어졌죠? 네,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표를 만들고 나면 다 범위를 지정을 해서 아래로 우리가 몇 번 늘려줘야 돼요? 2번을 늘려주셔야 된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표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여기 문제에서 여기 표 전체는 굴림의 10에 가운데 정렬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의 10에 요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테두리를 좀 다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테두리가 지금 보면 여기 표 보시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은 표가 없어요. 선이. 여기 왼쪽이 없고 여기 오른쪽도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없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눌러야 돼요? L. 선 테두리 바꿔준 거 L이라 그랬죠? 종류에 들어가서 선 없음, 어디 왼쪽, 오른쪽. 요 부분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아래 이중실선 되어 있죠? 다시 L을 눌러서 이중실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어디하고 어디요? 여기 위하고 아래, 여기가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해주셔야 되겠지. 그리고 맨 첫 번째 줄 아래만, 요 첫 번째 줄 요 아래에도 또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L에 들어가서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색깔도 바꿔야 되니까 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색깔을 넣어주라고 나와 있죠? C에 들어가서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다? C라고 하는 거 다 기억나시죠? 가면 여기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에서 시작색은 하양, 노랑, 가로라 그랬어요. 시작색은 하양, 끝색은 노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유형은 뭐로 바꿔줘라? 이쪽에 보면은 가로로 바꿔줘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유형은 뭐로 바꿨다? 가로로 바꿨어요. 이렇게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용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요 칸, 자료원이라고 나와 있는 칸은 한 요 정도로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자료원이라고 써주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디로 와야 돼요? 이렇게 또 와서 보유기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보유기간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게 한 줄, 두 줄, 세 줄이 합쳐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합치는 단축키가 뭐예요?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 합치는 단축키 누구다? M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M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이 두 줄도 또 합쳐졌죠? 요것도 합치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좁아요. 그러면 여기를 넓혀서 이렇게 줄여주셔서 칸을 조절을 하신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을 먼저 써볼게요. 이렇게 내용을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기 전에 여기까지 다 이렇게 표까지 다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입력을 하다가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이렇게 각주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기억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 부분에 보시면은 요 각주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얼라이언스 옆에 여기 옆에 각주가 기억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런 거는 미리 하시는 거야.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내용을 입력을 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각주 입력에 가면은 요 각주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번호가 먼 문자 안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먼 문자 안의 기억은 요 번호 모양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게 되면은 원 문자 안에 요 기억이 있어요. 그럼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부주도,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메타버스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글꼴을 바꾸거나 뭐를 하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내용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력하면서 완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 입력이 되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돼. 이렇게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메타버스 산업화 여기라고 나와 있는 이 제목을 먼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 제목을 범위를 지정하고 지금 뭐로 바꿔야 돼요? 이 제목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 굴림의 18 요거를 먼저 뭐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의 18 다 변경 가능하죠? 그리고 진하게도 있습니다. 진하게 가운데 정렬 이거는 다 가능해요.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책갈피 이름을 메타버스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책갈피를 넣을 때는 커서를 꼭 여기 어디요? 맨 앞에다가 넣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 책갈피 눌러서 이름을 메타버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덧말도 넣어야 되겠죠. 덧말을 할 때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요 입력에 가면 덧말이 안 보여요. 여기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 요 옆에 요 버튼 있죠?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덧말 넣기가 나옵니다. 요거를 눌러서 여기 안에다가 덧말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덧말은 지금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서울연구원이에요. 서울연구원 이렇게 넣어 주시고 넣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제목이 다 됐어. 그럼 여러분들 뭘 하시냐면 아까 못했던 요 하이퍼링크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이퍼링크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메타버스 산업 여기에 넣었던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를 이동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가서 얘를 누르고 입력에 가면 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서 어디 여기 보면 한글 문서 요 한글 문서라고 하는 걸 눌러주셔야 돼요. 요 한글 문서 눌러서 요 책갈피라고 나와 있는 거 이름 메타버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하고 뭐를 눌러주면 돼요? 넣기. 그러면 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위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요. 손가락 모양이. 지금은 안 나와. 근데 뭐를 눌러줘야 나와요? 컨트롤 키를. 그럼 클릭했을 때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꼭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래서 요 제목을 다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위에 머릿말하고 요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요 쪽번호 있죠? 요거를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 앞에 놓은 상태에서 쪽에 가면 머릿말 있죠? 요 머릿말 또 요 창이 나오면 바로 만들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이라고 적어주시고 반드시 이 부분에 도둠10의 오른쪽 정렬하라고 했으니까요. 범위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로 바꿔야 돼요? 도둠10의 그 다음 뭐다?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면 되는 거고 네, 커서를 다시 앞에다 놓고 이번에는 쪽번호죠? 쪽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어느 쪽? 여기입니다. 줄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번호는
원문자. 그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치는 여기고 줄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번호 모양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더 넣기 눌러주시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3번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6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3번호라고 하는 시작이 있죠. 얘를 눌러서 쪽번호를 몇 번으로 바꾼다? 6으로 바꿔주시면은 여기가 6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에 쪽번호가 생기는데 이건 지우지 않아도 감점이 되지 않아요. 그냥 놔두셔도 되고 만약에 지우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클릭을 해놓고 여기 현재 쪽만 감추기 위해서 쪽번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거 몇 자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선 커서를 여기 앞에다가 놔야 돼요. 앞에다 놓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요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나와 있는 요 메뉴 보이세요? 요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에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몇 줄? 2줄이에요. 요 2줄. 그리고 글꼴이 지금 뭐냐면 굴림의 면색 노랑이에요. 요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굴림. 면색은 무슨 색깔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요 노랑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더 메타버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을 넣어주래요. 그림은 몇 번? 4번을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커서는 이렇게 가운데다 이런 데다 놓고요. 입력에 가서 요 그림 가서 문서 요 그림이 들어가 있는 위치 아까 알려드렸죠. 여기 문서에 가서 어디로 간다? ITQ 픽처에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 그림이 여기 4번이에요. 요거 눌러주시고 반드시 그림은 문서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열기 눌러주시고 대강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르기. 요 그림 여기가 서식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자르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르기 눌러서 요 가장자리 모양, 요 까만 테두리 모양의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우리 마우스 모양도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땡땡땡 드래그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하얀색 공간이 많이 안 보이는 게 그림이 크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 위에서 뭐예요? 더블 클릭. 그러면 요런 또 메뉴가 나오죠. 여기 가서 크기를 얼마로? 40에 40. 크기 40에 40.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또 가서 바깥 여백을 왼쪽을 1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백에 들어가서 바깥 여백의 왼쪽을 얼마로 바꿔준다? 2.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격자점 끝이 여러분들 이 격자점 끝이 이 글자 끝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서 여기 딱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여기가 가발 버를로 의증 딱 맞잖아요. 그죠? 책제극 딱 맞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안 맞는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클릭을 해놓고 방향키로 조금씩 움직이게 하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여기 들어가서 여기 있는 부분에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과 또 아래쪽에 보면은 표 아래에 있는 또 서식 하나 있었죠? 요 발심형이 그 부분을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굴림의 18 하양 음영색 빨강인데 특수 문자까지 포함해서는 굴림의 18까지만 바꾸시는 거야. 굴림의 얘는 크기가 얼마다? 18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따로 서울시부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서 요 음영하고 요 하양색을 넣어주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죠? 글자색 뭐예요? 흰색, 음영은 뭐다? 빨강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글자색 흰색, 음영 빨강. 얘는 어디서 바꿨다? 글자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 더 설정. 지금부터 하는 거는 다 글자 모양일 거예요. 또 여기 표 위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또 바꾸실 건데 여기도 똑같이 굴림의 18만 먼저 바꾸는 거예요. 굴림의 18만 먼저 변경을 하는 겁니다. 굴림의 18. 요 보시면 특수 문자는 기울임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얘네들만 글씨만 기울임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쪽 2글자, 4글자, 3글자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강조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범위 정해서 얘도 어디다? 글자 모양. 그래서 강조점은 요 확장 탭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 확장 탭을 눌러 주셔야 이쪽에 강조점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거? 요 체크 모양 눌러 주셔야 돼요. 설정 눌러 주시게 되면은 바뀌었죠? 자료원도 똑같이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강조점을 뭐로 바꿔준다? 체크 모양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여기 있는 요 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실이라고 하는 것도 궁서24 진하게 글자 모양에서 들어가고 여기 기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진하게. 우리가 정렬도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다 하시고 장평이라고 하는 것만 어디에 들어가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탭에 가서 이 장평을 얼마로 바꿔야 돼요? 105로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는 여기서는 뭐였어요? 지금 어떤 거? 음영.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어떤 거였어요? 이쪽에서는 강조점. 그죠? 강조점. 그리고 여기 경제연구실에서는 어떤 거요? 요 장평. 얘네들은 다 어디 들어가서 바꿔서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어디에요? 글자 모양입니다. 그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다 어디 가서 글자 모양에서 바꿔야 된다. 이런 순서대로 하시게 되면 빠뜨리지 않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가점, 기억, 니은, 나점, 기억,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 문단, 번호 기능 요 부분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다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요 밑에 줄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뭐부터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줄간격을 얼마로? 180으로 먼저 넣어주시고 요 문단 번호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요 글머리 펴미 문단 번호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을 눌러주셔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런 모양이 뜹니다. 근데 아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 있냐면 가점, 기억, 니은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점, 기억, 니은이라고 하는 게 보이나요? 없지요. 이렇게 없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걸 들어가냐면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첫 번째 거를 눌러서 수정하는 거예요. 얘를 눌러서 사용자 정의 여기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일수준은 어떤 거? 가점이다. 가점. 요 그냥 가점. 요 가점으로 바뀌었죠?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일수준은 20의 오른쪽이래요. 그러면 너비가 요 번호 위치 있죠? 요 가짜가 들어가는 위치는 20의 뭐다? 오른쪽. 요걸로 바꿔주시면 이쪽이 바뀝니다. 바뀌었죠? 이 부분. 그 다음 이 수준은 원문자 안에 요 번호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원문자에 1이 들어갔어요. 1. 요 1 바뀌었죠? 근데 점이 없습니다. 여기 점이. 그래서 요 번호 서식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요 점을 지워주셔야 돼. 지워주시고 너비 조정은 얼마? 30의 오른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가보다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갔어요. 요 번호 옆에 점이 없다라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문제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점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 니은에 점이 없습니다. 아, 이게 1이 아니고 원문자 안에 기억이었네요. 이렇게 기억이죠. 니은. 더 점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문자는 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수준 눌러서 뭐 바꿔주고 번호 모양, 그 다음에 번호 위치.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누구 눌러서 2수준을 눌러주셔서 또 뭐 확인해요? 번호 모양, 그리고 번호 위치. 얘가 되면 이쪽 게 바뀌어 있는지 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문자라고 나와 있는 거 1, 뭐 지금처럼 기억 이런 데에는 점이 없다라는 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서 요 번호 서식의 뒤에 있는 점을 지워줘야 된다라는 거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얘네들이 이렇게 1수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는 놔두고 얘만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메뉴에 가면 요 서식 맨 끝에 가면은 요 수준 한번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또 밑에 있는 거 다시 범위 정해서 한 수준을 또 어떻게 해요? 내려요. 요 한 수준 감소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런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쭉 보시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에는 요 스타일 그리고 도형 그러니까 표하고 차트 그 다음에 이쪽에는 수식이랑 뭐가 들어갔어요? 도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이퍼링크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입력을 하고 표와 그림과 요 문단 번호 넣어주는 요 기능들을 잘 익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체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시간 체크 꼭 한 번씩 해봐 주시고 전략을 좀 세우셔야 돼요. 내가 영타가 좀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을 맨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을 맨 나중에 할 때는 1점 하고요. 이렇게 1점 하고 5번 한번 눌러 놓은 다음에 2점 하고 여기다 2번 하고 표하고 차트를 만드는 작업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지금 4월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월달, 2월달, 3월달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